안녕하세요. 디아 스튜디오의 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날씨가 참 딱 야외 활동하기 좋은 것 같아요. 바람막이를 이렇게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김 PD님은 이런 날씨면 어떤 아웃도어 활동이 생각나세요? 가을 하면은 등산, 백패킹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김 PD님이 유명한 백패커이기도 하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등산학교의 그랜드 슬래머입니다. 그랜드 슬래머. 그렇죠. 하이킹, 백패킹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우리 스튜디오에 준비되어 있죠. 바로 등산화입니다. 내가 등산을 하겠다. 짧은 거리를 가는 걸 보통 우리가 하이킹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긴 거리를 가는 거를 이제 트레킹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매하는 장비가 바로 이 등산화입니다. 저희 딥포커스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등산화 이야기입니다. 등산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등산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등산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로바코리아를 찾았는데요.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바코리아의 최승모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바는 100년 이상 된 브랜드고요. 월드와이드 넘버원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로바가 전 세계 1등 브랜드가 됐나요? 100년 동안 만들었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은 거겠죠. 물론 이제 착화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이나 제품만의 독특한 내구성이라든지 신발만을 위한 모든 에너지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로바 브랜드가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화감과 오랜 노하우에서 얻어진 신발만의 독특한 그 디자인과 내구성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1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화를 고를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산행을 하고자 하는 지형과 날씨, 등반 형태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 모델을 통해서 등산화 고르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중등산화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까미노 에보 GTX라는 모델입니다. 중등산화에도 불구하고 길들이지 않고도 바로 신을 수 있는 정도로 되게 착화감이 좋은 신발이거든요. 15km 이상 정도 산행하실 때 내구성이나 그런 각피 부분이 뛰어나서 다른 신발보다도 토캡이나 힐컵도 지금 한 번 더 돼 있어가지고 발을 보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끈을 묶어가지고 당길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점이 좀 많은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미노는 저도 종주하시는 분들께서 까미노 하면서 대체 어떤 신발인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성 하나는 엄청 끝내주게 생긴 신발로 보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본 제품들 가져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야, 신발들이 정말 짱짱해 보이고 정말 좋네요. 제품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짱하면 바로 까미노 에보 아니겠습니까? 이 모델은 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제품으로 이 모델이 바로 까미노 에보 GTX 모델입니다. 정말 엄청 짱짱해 보이네요. 중등산화죠? 네. 중등산화 같은 경우에 이게 발이 편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로바 하면은 100년의 노하우를 가진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한 착화감을 만든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가요? 보통 짧은 거리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겁다고 선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1박 이상의 2박 3일, 3박 4일 긴 종주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찾는 등산화입니다. 종주, 장거리 트레킹 뭐 이럴 때 사실 장거리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배낭의 무게도 굉장히 좀 무겁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경등산화라고 하는 좀 가볍게 나오는 운동화 형태의 등산화는 가벼운 배낭을 지고 짧은 거리 갈 때는 충분하지만 무거운 배낭을 진 상태에서 하루에 15km, 20km 이상 장거리를 걷게 되면은 노면에 따른 통증들이 발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까미노 같이 단단한 중창과 아웃솔로 되어 있는 등산화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긴 거리를 걸어도 통증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짱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브람 솔도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가그립하고는 좀 다른
그립을 쓰고 있네요. 네, 비브람 앱트레일이라는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가 그립 수준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솔이 조금 디자인이 좀 다르네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장거리를 걸어야 되는 만큼 아웃솔에 작은 돌멩이 등 이물질이 끼지 않게 러그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확실히 이게 기능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다르네요. 지금 이 웨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누벅 가죽인가요? 네, 누벅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앞에 토 부분과 뒤에 힐컵 부분도 단단한 소재로 보강이 되어 있어서 장거리 걷는 데 있어서 돌불이나 이런 딱딱한 곳에 채웠을 때도 신발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발 또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감싸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어텍스도 사용해서 쾌적함 또한 훌륭하겠네요. 그렇죠. 고어텍스 요즘 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소재 중 하나죠. 와, 이게 지금 저도 신발에 좀 관심이 많아서 보다 보니까 베어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네요. 이 스트랩을 어떻게 보면 짱짱하게 발에 피팅감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위에서 당기는 것만으로도 발에 딱 맞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와, 정말 로바라고 하는 브랜드의 기술력을 정말 볼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발은 레니게이드라고 로바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25년 정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기도 할 겁니다. 이 제품은 인젝션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등산화 카피와 바닥창을 붙인 게 아니라 바로 폼을 쌓아서 주입해가지고 만든 일체형 창이어가지고요. 착화감이 되게 뛰어난 모델이기도 하고요. 특징으로서는 경등산화인데도 불구하고 중등산화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발목도 높아서 무거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데요? 네, 이쪽 뒤쪽에 보시면 발목 부분 아래가 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더 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레니게이드를 아주 잘 신고 있는데요. 바닥이 메가 그립이라서 정말 접지력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산화 대비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정말 애용하는 등산화 중에 하나입니다. 레니게이드죠? 네, 맞습니다. 이 김 PD님 갖고 계시잖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바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고요. 투박해 보일 수 있고 무거운 중등산화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벼운 경등산화 모델입니다. 얘가 경등산화예요? 네, 경등산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감 자체가 확실히 다르네요. 까미노 모델에 비해서 좀 퍼포먼스 같은 게 많이 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까미노의 경우는 메가 그립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비브람의 앱트레일 아웃솔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모델은 바로 그 유명한 비브람 메가 그립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립의 대명사죠. 끝판왕이죠. 이게 경등산화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입되는 등산화들에는 점차 메가 그립이 늘고 있는데 발목을 잘 잡아주는 목이 올라오는 등산화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게 사실입니다. 얘 같은 경우 확실히 좀 가볍고 괜찮네요. 얘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게 될까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긴 장거리 산행을 한다든지 무거운 배낭을 지고 백패킹을 간다든지 발목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을 때 주로 착용하는 등산화입니다. 착화감은 어떤가요? 착화감은 보기에는 묵직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신어보면 거의 운동화 같은 착화감이 납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지 무거울 것 같다, 답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운동화 같은 착화감 굉장히 한번 신어보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네요. 웨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도 누벅 가죽을 사용했나요? 네, 로바의 대부분 제품들은 누벅 가죽을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고어텍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방수, 투습, 방풍 뭐 이런 것들에는 다 강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네요. 얘도 뭐라고 써있네요 여기. 이게 미드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노랩 프레임이라고 하죠. 듀라 폴리우레탄을 사용해서 충격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더블 인젝션 기술 자체가 로바에서 최초로 채용이 됐고 이걸 통해서 과거에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등산화에서 대중적인 등산화의 어떤 시발점을 만든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솔도 뭔가 좀 독특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인솔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인솔에도 혹시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나요? 항균 처리가 되어 있죠. 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발냄새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있는 왜 얘가 전 세계에서 판매 1등인지 베스트셀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하이킹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로바의 그 매독스라는 신발입니다. 고아텍스 멤브레인을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PU 중창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좀 더 높였습니다. 로우컷이라서 일반적인 하이킹이나 아니면 노래도 워킹 이럴 때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전천후 등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디자인도 심플하고 예쁜 게 등산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무난하게 신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 블랙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딱 제 취향입니다. 네, 고포쿠어 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모델은 매독스 프로 GTX 로우 슈퍼라이트 모델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사실 저희가 신고 왔습니다. 어떨까요? 아웃도어 룩이라기보다는 약간 고프코어 룩에 가까운, 저는 지금 오토복스의 바람막이를 착용하고 있고, 김PD님이 이제 오토복스의 반팔티,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했는데요. 김PD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블랙 룩의 이런 컬러의 매독스 모델을 하고 있고, 저는 블랙의 블랙 포인트, 가장 모던한 분위기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신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죠. 와, 정말 디자인이 너무 멋져요. 운동화 같기도 하고, 고프코록의 어떤 디자인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이제 스트랩, 신발끈 묶고 어떤 등산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풀어지는 거 정말 싫거든요. 보다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파른 경사, 역동적인 페이스 유지가 가능한 패스트 하이킹화입니다. 아, 패스트 하이킹화. 딱 그 말을 하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로바에서 개발한 패스트 하이킹 아웃솔은 접지력이 뛰어나고요. 다이나피오 미드솔 시스템과 가볍고 통기성도 뛰어난 립스탑 가피는 유연성 또한 뛰어납니다. 아, 그쵸. 이게 신었을 때 딱딱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런 외피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별한 기능이 들어있네요. 또 여기도 고어텍스가 또 사용됐나 봐요. 네, 고어텍스 멤브레인 덕분에 완벽한 방수 기능과 투습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프코어룩을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뭐 트레일 러닝화라든지 패스트 하이킹화를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오거나 갑자기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사실 회사를 출근할 때도 사실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요새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하이킹화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매독스 프로는 지금도 신고 있지만 정말 데일리로도 정말 잘 신고, 북한산, 북악산, 이당산 같은 가벼운 산행에 신기에 정말 최적화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신고 있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아웃도어로 넘어갈 수 있는 요즘 흔히 말하는 어반 아웃도어 개념의 등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컬러웨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신기에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안에 털이 달려있는데 어떤 용도인가요? 이 제품은 레니게이드 에보 아이스라는 제품인데요. 겨울철에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큰 특징은 바닥창에 보시면 비브람 아티크랍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눈길과 빙판길에서 미끄럼이 좀 방지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큰 특징은 안에 인솔이 있는데 인솔에 보시면 안쪽에 은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열 기능과 보온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장치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한겨울 발을 시렵지 않게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처럼 생겼는데요. 겨울에 발 시려우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발이 시려워서 양말을 두껍게 많이 신는 편인데 이 신발 하나라면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고도 겨울에 발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PD님, 얘도 레니게이드인데 조금 다른 모델이네요. 안에 보면 따뜻한 털 같은 것도 있고, 인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직이 되어 있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라고 써있죠? 이 모델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등산화입니다. 레니게이드의 동계형 부츠고요. 동계형 부츠답게 바닥면에는 비브람이지만 악틱 그립이 적용되어서 이 검은색 부분이 약간 사포같이 까끌까끌한 느낌이 납니다. 얼음이나 눈이나 이런 지형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안쪽에는 보온재가 들어있고 인솔 또한 내부에 은박 처리가 되어 있어서 냉기 차단은 물론 단열까지. 이렇게 생긴 인솔 처음 봅니다. 은박 보이시나요? 이렇게 은박. 그 다음에 안에도 약간 메리노 울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발이 정말 따뜻하고 아틱 그립을 통해서 정말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로바 코리아 대표님한테 잘 설득을 해서 겨울에 한번 스페셜 프로모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차갑고 발이 많이 시려운 분들은 이 제품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은 등산화 같진 않은데 어떤 모델인가요? 로바 이제 기술력으로 새로 탄생한 모델인데요. 이건 트레일 러닝에서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운동화와는 달리 안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서 반발력과 쿠션감을 좀 높인 제품이고요. 다이나 TP라고 그래서 좀 더 중창의 견고함을 좀 높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피 부분은 메쉬로 되어 있어서 또 통기성까지 높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내부가 다 보일 정도로 엄청 공기가 잘 통하고 땀도 잘 마를 것처럼 신발이 시원해 보입니다. 아웃솔도 보니까 비브란 메가 그립이네요. 좀 더 마찰력을 높여서 미끄럼도 방지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 신발이라면은 트레일 러닝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발목이 굉장히 중요한 인대가 오른쪽에 끊어져 있습니다. 이제 러닝과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면서 쿠셔닝화, 레이싱화, 안전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되는데 얘는 레이싱화이면서 쿠셔닝화가 가지고 있는 쿠셔닝, 거기에 안정화가 가지고 있는 그립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로바의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이게 지금 김 PD님이 실제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었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모델을 신으면서 느끼는 감동은 와, 어떻게 이런 정도의 쿠셔닝과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러닝화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최근에 이제 트레일 러닝화 붐이 불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의 단단한 힐컵과 앞에 토컵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카보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화, 말 그대로 다양한 지형, 다양한 컨디션에서 달려야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3장이 들어있는데 이게 3장이 겹쳐서 반만 들어가 있어요. 앞쪽까지 들어간 부담감을 주지 않고 뒷부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반발력은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 제가 적극 추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신으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로드러닝을 할 때도 이 모델을 신고 뛰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데요. 대단합니다. 이 모델만큼은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트레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 바로 고민이 되는 기어가 바로 이 등산화인데요. 등산화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제품의 특장점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등산화를 고를 때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을 것이냐, 두 번째 어떠한 지형의 컨디션을 걸을 것이냐, 세 번째 어떤 날씨에 걸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등산화를 선택하는 방법과 로바 등산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더 깊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제품들, 또 신제품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바 코리아를 통해서 다양한 등산화와 트레일 러닝화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모든 제품들 스페이스8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